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피치는 3분으로 결정된다. 낭독 독서 모임 2023년 8월 20일 3장 전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차라 3장을 가지고 했는데 나는 이 부분을 읽고 나의 이야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나는 이랬다. 눈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책 속의 내용을 몇 페이지 몇째 줄 말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또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독서 모임에 갔더니 거기는 낭독만 한다는 거예요. 토론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을 서로 문장 한 문장씩 읽는데 막 새벽에 하니까 막 너무 졸린다는 거야. 나눔이 없대요. 네, 독서 모임이 가지각색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우리 희진 손부터 들었네. 네, 좋아요. 희진 성우님. 음소거를 하시고요. 93쪽 제일 위에, 93쪽 제일 위에, 제일 첫째, 위에 상호주의 법칙은 매우 쉽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대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한다. 즉,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전염된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대우받는 방식에 따라 혹은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느끼는 대로 반응한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나의 좋아함이 그에게도 전달되고 내가 누군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음을 절제하고 있어도 좋아하지 않음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 네 번째 줄에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 실제로 대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다고 상대가 느끼는 게 우리들의 행동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찔렸습니다. 넘어가서 94쪽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사방에 깔린 상호주의의 법칙이 보일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밀어낼 것인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지를 하면 아마 그 순간부터 정말 우리 360도 온 세상에 상호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거라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내가 밀쳐낼 것인가 당길 것인가 같이 사는 세상이어서 이런 게 마음을 많이 울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끝! 낭독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네, 상호주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또 있나요? 네, 좋아요. 서린 성우님. 저는 93쪽에 그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의 오른쪽 단락에 당신이 어떤 말을 강조하면 그것은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어떤 대화를 하든지 목소리의 톤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우리 중 한 명이 보험 관련 문제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다. 진찰을 받기 위해 의사에게 미리 예약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상당히 퉁명스럽고 무뚝뚝했다. 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병원을 많이 오갔었고요. 이 부분 읽을 때 저자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김효수 대표님을 봤어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일단 잘 웃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살아가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저는 거기에 기복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침에 지금도 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는데 전날에 조금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이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목소리는 잠겨요. 근데 일을 할 때도 저는 최대한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의 장점을 보려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전에 김희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한 번씩 이렇게 걸림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난 어떻게 대했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내가 남들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목소리도 연습을 하면 되더라고요. 약간 가시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돼서, 저는 이번 주에 이 챕터를 읽으면서 나는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 목소리의 성형이 되게 필요했던 순간이 이런 부분이구나. 규칙에 맞지 않고 뭐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퉁명스럽고, 또 전에 이제 지적질하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까랑까랑해진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부메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얘기일수록 톤을 낮추고 웃어주고 한 템포 쉬어주니까 상대방이 조금 좋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 상호주의 법칙, 이 중요하죠. 어떤 분이 저보고 아줌마 이래요. 저보다 나이가 그래도 한 10년은 많아요. 근데 어쩌다가 대표님, 김 대표님 막 이러다가 아이 아줌마 이러니까 여러분은 반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보다 10년이 더 많아요. 저는 상담 그냥 네 그래요. 네 아줌마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을 하다가 에이 아줌마 이러면서 이게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저는 이 강의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죠?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 이게 뭐 중요한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이제 거절할 때도 있는데 계속 오다 보면은 어떻게 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보세요? 이러면은 에이 아줌마 이러면 말을 이게 당황스러운 거야. 왜냐면 강의 중이라서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떤 데는 이제 미러링을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심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강의하는 날이 많은데 헤이 아줌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만나면 헤이 아줌마 또 이래. 그래서 제가 헤이 아저씨 네, 그래서 이게 쌍호주의 법칙이 아니라 헤이 아저씨 네, 네. 아니 뭐? 헤이 아저씨 그래서 아니 헤이 아줌마라면서요. 근데 이 부메랑의 법칙에 의해서 나간 대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처음에 20년도에 낭독을 새벽에 시작할 때 목소리가 안 나왔죠. 그 새벽에 하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네, 정순성우님이 켜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을 3년 차, 지금 4년 차 새벽에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 잠기고 갈라지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낭독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잠기지 않냐. 그 비법은 새벽마다 그동안 30분, 40분 계속 낭독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잠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 4시, 5시 되면 우리가 낭독과 필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 비법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상호주의 법칙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자, 없으면 우리 복난성우님 몇 페이지를 읽고 그거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잠깐 바람을 피웠거든요. 정말 바람 폈어. 바람 핀 얘기 좀 할까요? 네, 해주세요. 아니, 카톡에 저 사진을 넣다 보니까 카톡에 들어가서 잠깐 우리 저기 서린 대표님이 얘기할 때 동감하면서 카톡에 사진 좀 바꿔야지 하고 카톡에 들어간 사이에 그냥 그 대표님 지목하니까 당황해갖고 다음에 할게요. 좋아요. 홍미성우님. 네. 저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일상 얘기하시면 돼요. 책 안 읽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장까지 다 읽었는데 맨 끝에 PPT 이렇게 강사들 강연하는 거 봤을 적에 이렇게 빽빽하게 글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서는 아우 저건 너무 피곤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쓰고 그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체크를 했었어요.
좋아요. 네, 감사, 땡큐. 낭독 파이팅. 자, 이 낭독 부분에 화이팅. 대해서 이야기, 네, 보충하실 분 146페이지죠. 146페이지. 파워포인트의 요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그 설인성우님이 발표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 명료하게 아주 잘 들어가져 있죠. 그거에 대한 것을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파워포인트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느냐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간단 요약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죠? 파워포인트를 몇 개 만들으라고 해요? 여기까지 아무도 안 읽으신 거예요? 몇 개 만들려고는 나오지 않지 않았나? 두 개를 그냥 몇 만들려고 프로? 하죠. 두 개를 만들려고 하죠. 두 개. 두 개. 하나는 아, 발표 자료, 하나는 청중에게 나눠줄 자료 두 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발표자는 말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고 청중에게 나눠줘야 할 자료는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거꾸로 해. 청중에게 나눠줄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자기가 발표할 때는 외우지 못하니까 많이 집어넣죠.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148페이지를 보고 경험담이나 에피소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수쌤 어서 오세요. 발표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를 또 하셔도 돼요. 우리 설인성우님 발표했는데 또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 다른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할게요. 나누면 그것을 빼앗겨요.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뺏어가면 안 돼.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주영성우님인데 주영성우님이 지금 예, 가만히 계시는군요. 좋아요. 인혜성우. 제가 할게요. 네, 좋아요. 제가요,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인들 생일 축하 파워포인트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파워포인트를 별로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띄워놓고 하니까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달에는 그 사람 이제 주인공 인물을 띄워놓고 이제 사람들을 2명을 추천해서 이 사람한테 덕담을 하든지 격려의 말을 하든지 무슨 할 말을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내가 거기 띄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해보니까 너무 말이 장황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다.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다음엔 또 1명으로 딱 줄어버렸어. 근데 하여튼 그게 약간 고민되더라고요. 한 사람 하니까 또 너무 좀 이렇게 성의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그 사람 말을 다 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네. 여러분이 조언해 줄 사람 2명을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법칙을 적용해 줘야 되죠? 내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생일 파티 해주는데 덕담을 하라고 했더니 2명을 했더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중간에 진행자가 적절한 선에서 그분에게 질문을 한 번 더 던져주거나 아니면 말이 장황해지고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지면 정말 정중하게 그 말을 자르고 다음 분에게 그걸 줘야 돼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여러 사람 할 수 있고 대신에 정중한 표현 김현수 대표님이 제일 잘하거든요. 잠시만요. 왜 그만둬야 되는지 지금 저희가 1분 시간 제한입니다. 이번에 못다한 얘기는 다음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분이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줘야겠다. 네, 시간 지정해 주시고 멘트를 1분만 하기.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주제도 같이 주시면 돼요. 지금 앞에서는 선물에 대한 부분 아니면 가족과였다면 이번에는 교회였으니까 혹시 생일에 관련된 뭐 말씀에 대한 거 아니면 영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경험한 분이 계실까요? 하고 진행자가 주제나 아니면 질문과 그리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주시면 그때는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낭독 파이팅! 감사. 낭독 파이팅.
처음에 발표 시간을 1분으로 딱 제한을 줘야겠네, 진짜. 그렇죠. 덕담을 하기 전에 시간 제한을 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생일 파티도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마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1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에 혼자 말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또 저 사람 말 장황하게 하네. 이렇게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다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파워포인트를 한 번씩 만들어서 148페이지를 보고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주인공인지 슬라이드가 주인공인지 알아야 되겠죠.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한다, 항상? 내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에 너무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시선이 분산돼서 나는 없어요. 특히 외부 강의 갔을 때 사람들 막 몇십 명, 막 몇백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시선이 분산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막 읽느냐고, 그죠? 나를 항상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네, 해숙성우님 어서 오세요. 우리 정순성우님 3장 발표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네, 발표해 주시겠어요? 저는 거기 중간에 보면 120쪽에 120조. 볼륨을 높여라 하는 데서요. 당신의 목소리를 계획하라 하는 내용에서 아까 서린 성우님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보통은 말을 할 때 계획을 하라는 말은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아산 시니어 홍보 서포터즈 할 때도 이번에 제가 말하는 인터뷰식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연습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저음의 목소리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톤을 높이는 목소리로 해서 연습을 해서 그 분위기에 맞는 목소리의 톤을 높임에 따라서 분위기도 달라지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런 것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높여가지고 말을 하면 그 분위기 자체가 시작할 때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사는 쪽으로 높이는 쪽 볼륨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 상황에 따라서 볼륨을 계획해서 목소리를 조절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이번에 좀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낭독 화이팅! 낭독 강도 파이팅. 화이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네, 복년성우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왼쪽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목소리가 커서 우리 식구들이 목소리 좀 전화 내용을 하다 목소리 낮추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를 해야 돼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음량이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예. 때로는 저음도 갔다가 볼륨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도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제가 10분을 딱 짜서 하다 보니까 10분에 그 포인트를 딱 넣어서 해줘야 되는데 10분이 아니고 20분을 가는데 주저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요점도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라도 판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한테 이게 좋다는 장점을 넣어줘야 되는데 장점이 아니고 어떻게 나의 목소리 조절을 못해서 단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왜 우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는 전송을 참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메시지를 참 주고받는 거 잘하는데 옆에서 구경하면서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연습하다 보면은 연습해도 또 주저리가 되는데 이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요점만 간단하게 명쾌하게 높낮이를 해야 되는 거와 또 이제 앞으로는 파워포인트 저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언니 이거 파워포인트 배워야 되는데 왜 못해 하는데 저는 뭐를 시도하려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용기가 없는 건지 자신감이 없는 건지 그래서 이거 스피치 3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왜 안 될까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게 접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는데 안 되는 게 또 복난입니다. 낭독 화이팅. 낭독 파이팅.
야, 우리가 이 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피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영춘 교수님을 모신 거예요. 이분은 스피치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두려움 이런 거 강의 한번 들으면 딱 타파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전국에 있다 보니까 다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데이 클래스로 지난번 14일 날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있긴 있었죠. 근데 적어가지고 연기가 됐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복년 성우님처럼 이렇게 자신감, 용기, 두려움 교수님 강의 한 번 들으면 한 방에 해결돼. 그 아줌마 부대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처음에 다 두려움 가지고 왔는데 강의를 듣는 순간 다 타파가 돼.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희진 성우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희진 성우님한테. 잘 합니다. 거기가 또 가까우니까 저한테까지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희진 성우님 중간에서 만나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120페이지에 또 언니 7호선에서 만나자. 7호선. 1호선 어디서 봐야 돼? 고터. 네. 거기가 어디야?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언니네 여러분, 연결돼. 언니네 네, 연결돼. 다 오케이.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연락처 물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당신의 목소리를 계획하라. 복난 성우님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록하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적는 거예요. 그 당장 대표님 볼 때 저는 거의 적어서 하는 경우가 없지만 이제 강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방장들이 소개를 하잖아. 그러면 적은 거 보고 읽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써놓으면 뭔 말을 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김영숙 대표님은 낭독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모니터에다가 붙여놓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적는 거예요. 적어보고 연습하고 요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 적으면 말을 잘할 수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수거바한테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고 빙한테 물어보고 인공지능 너무 많잖아. 물어볼 거 한 가지만 선택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 목소리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이 많을 때는 목소리가 더 커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저는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 제 목소리 어떠세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우리 해숙성우님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잘 적절합니까? 들리고 크고 좋아요. 적절합니다. 적당하게 큽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좋아요. 우리 해숙성우님은 몇 페이지를 보셨습니까? 네. 저는 조금 이따 123쪽이요. 네, 123쪽. 여기 네. 기억들을 다 해놨으면 좋겠어요. 123쪽. 우리가 낭독을 하는 이유, 낭독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속도를 유지하고 조금씩 쉬어가라. 여기 보면 이제 당신이 책이나 기사를 읽을 때 당신은 쉼표, 마침표, 대시, 콜론, 세미콜론과 같은 많은 종류의 문장 부호를 보게 된다. 당신이 말로 의사를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은 문장 부호가 필요 없다. 일련의 사물들을 나열할 때 찍어주는 쉼표나 문장의 끝맺음을 표시하는 마침표도 없다. 당신은 오로지 말을 잠깐씩 끊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하다 보면 내가 준비가 덜 돼 있고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맛 끊고 하는 부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조급하고 이럴 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쉬어가고 끊어주고 아까 복난 성우님 얘기한 것처럼 높이도 좀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때 저는 끊고 할 때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낭독 화이팅. 해숙성우님, 이거 낭독 재수강 우리가 열었거든요. 19일 날. 네. 어저께 오픈을 했는데 다시 재수강을 해서 끊기, 발음 연습, 발성 연습 이거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눠주실 분. 저요. 네, 주영성우님. 네, 저도 지금 해숙성우님이 말했던 쉼표, 마침표, 대시보드 123쪽 위에서 중간 정도 오면 쉼표, 마침표, 대시를 나타내는 침묵은 1초에서 2초 이내가 적당하다. 주제를 바꾸는 경우에는 2초에서 4초 정도로 더 길게 멈추어 준다. 네. 그리고 어떤 책이든 각 장이 끝날 때 약간의 공백이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독자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 시간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읽는 것이 아니고 잠시 마침표라든가 쉼표 있을 때 조금씩 1, 2초 이 정도씩 쉬었다 가는 것이 좋다. 네, 그런데 제가 요즘에 키키스타 그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0시 반 정도 요 정도에서 한 30분 처음에는 1시간씩 했어요. 근데 이제 한 3, 4일 전부터는 30분 정도만 읽고 있는데 여기를 읽으면서 음, 요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마침표, 쉼표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또 막 속도를 내서 읽어 가다가 그 내용이 또 생각나가지고 또 조금 멈춰서 또 읽어가고 또 그런 부분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네,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 그런 거 그거 제가 어디에서 지금 어디인지 130쪽 제 생각에는 130페이지. 어쩌면 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아마도 이런 불필요한 수식어를 쓰지 말라, 없애라.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어쩌면요, 또 아마도 그런데 여기 131쪽에 그 얘가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든가 또 아마도 이 프로그램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저는 이 프로그램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사람들은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쪽으로 불필요한 제 생각 어쩌면 아마도 이런 필요치 않은 수식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뭐 이런 수식어들도 계속 자주 사용하지 않고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또 잘 적용해야 되는 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이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을 하시네요. 네, 우리가 어쩌면은 겸손함의 표현에서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도 제가 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때는 제가 잠깐 멈춰요. 나오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을 탁 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죠. 인터뷰 따다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말을 안 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네, 바로 말을 못할 때, 잠깐 음, 멈추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음으로 나오고, 어로 나오고, 가끔 또 하나는 보면은, 입을 이렇게 다문다고 생각을 하는 이게 또 소리가 나와서, 쩝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사람들이 보면 좀 많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나눠주실 분? 네, 저는 낭독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가장 훈련이 잘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제 말 속도는 지금보다 3배속이었고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여기 124페이지에 위에서 124페이지. 12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중에서 세 번째 줄, 나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유창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쉬어가면서 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쉽지만 쉬어가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까요. 사실 이게 전문 용어로는 퍼즈라 그래요. 그리고 그 김유석 박사의 그 300만 원, 지금 한 600 하겠네요. 그때 제가 300이었으니까. 그때 강의 포인트 중에 정말로 뭔가 키포인트를 말하고 싶으면 딱 이거 하라 그래요. 퍼즐을 주세요. 잠시 멈추세요. 이게 그때 한 10년 됐으니까 지금요. 근데 그때 가장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중요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왜 쉬어야 하지? 근데 제가 시간이 흘러보니 앞에서도 말했던 상호주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표현을 할 때, 아니면 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제시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여기다 뭐라고 메모했냐면 이게 공자가 했던 말이에요. 말하기를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듣기를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기 하는 것이 어렵다고. 다 누구나에게 어렵지만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말하기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스피치의 최고봉은 아마 이걸 버락 오바마도 되게 잘했을 거예요. 잠깐 멈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환기를 한번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한참 고민할 때쯤 앞에 있는 강연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요즘 강연을 할 때 이 퍼즐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승전결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떤 포인트에 목소리에 힘을 주어야 될지 또 어떻게 빼야 할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포인트에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낭독 파이팅! 잠깐만, 아까 그 쉬어가는 게 영어로 하면은 퍼지라고 그러나요? 퍼즈. 퍼즈.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린 성우님이 엄마 꽃 메신저 영어 한마디 하잖아요. 1분 영어. 제가 어제도 낭독 자격증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 한마디, 해외 영어 한마디 배워서 우리 필리핀 11월 달에 여행 한번 갑시다. 어때요? 네, 영어 몰라도 갈 수 있고 알아도 갈 수 있는데 유형이면 배워서 가면 더 좋겠죠. 나는 네. 잘하는 사람 똥구멍 따라가야지. 네, 좋습니다. 네. 필리핀 여행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두 안 분, 가요. 세 분. 자, 계획하겠습니다. 이영춘 교수님이 영어 잘하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석구석 좋은 곳을 데리고 가요. 이제 한번 네,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눠주실 분. 애기 보러 가셨나 봐, 우리 순호 성우님. 네. 우리 복년 성우님 책 보셨죠? 아까 했잖아요.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아침 밥 먹고 점심 밥 안 먹습니까? 저녁도 먹잖아요. 좋아서 또 시킨다는데 얼굴 보여줘가지고, 어? 항상 안 나오다가 와가지고 또 시키는데 왜?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순애 성우님 기회에 넘어갔어요 이제. 아, 순애 성우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148페이지 140페이지. 48쪽. 네, 슬라이드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그건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113페이지 30이요? 네, 113 113. 네, 113. 가운데쯤에 두 번째 잘라 가운데쯤에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3분의 2는 비언어적인 신호가 차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덧붙여 말하면 메라비아는 전화로 얘기할 때는 메시지의 의미의 82%가 목소리, 18%가 내용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거기하고 그 아래 네 번째 줄 같은 말이라도 시각적, 음성적 신호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법이다. 이런 시험을 해보자. 다음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본다. 데이비드는 줄리가 신문을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 문장을 7번 더 읽어보는데 읽을 때마다 그 문장에서 하나씩 다른 단어를 강조해본다. 당신은 각각의 문장의 7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왜 그렇게 많은 오해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종종 이메일로 잘못된 해석과 문제가 발생하는지 실마리를 찾아냈을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였는가? 당신은 그 말이 좀 와닿았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달이 잘 되는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는 어때서 그랬을까 막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전달이 안 될까 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전화로 하지 않고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서로 얘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와닿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실 분. 여기 데이비드는 줄리가 신문을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게 한 문장인데 문장을 7번 읽을 때마다 단어를 강조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데이비드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 줄리, 세 번째는 신문.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실 분. 읽는 의미에 따라서 말이 전달되는 의미가 다르죠. 어느 분이 읽어볼까요? 제가 할게요, 그냥. 좋아요. 데이비드는 줄리가 신문을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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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다 똑같은 느낌으로 전달이 되나요? 아니, 다르게 전달이 들리네요. 네. 같은 말, 시각적, 음성적 신호에 따라서 말이 다 다르게 들리죠. 그죠?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해요. 저도 이제 제가 끝말을 올렸는지 어쨌는지, 아, 말이 좀 날카롭다. 이러거든요. 제가 끝을
끝을 올려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강조할 단어 아니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는지 조사는 원래 내려줘야 되거든요. 에서 이렇게 에서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에서는 내려줘야 돼. 꽃밭에서 네 단어는 강조하고 조사는 내려주고 데이비드는 이렇게 가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데이비드는 줄리가 신문을 조사는 내려준다. 그리고 우리 이제 광주 지부가 순회 성우님이에요. 박순회 성우님인데 26일 날 거기서 낭독회를 해요. 낭기꿈 낭독회 광주 지부에서 처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가셔야겠죠. 그래야 내가 있는 지역에 올 때 같이 또 함께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꿈은 뭐다?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낭독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러한 꿈도 꿔봐요. 크루즈 선상에서 낭독을 하면서 켈리체처럼 여유 있는 그러한 것을 꿈도 꿔봅니다. 꿈은 그림의 현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최설인 성우님의 천안지부예요. 낭디꿈 천안지부. 그래서 어제 등록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이 어제 낭독 자격증 과정 하는데 정쌤이 바로 자기가 경상 부산을 한다고 지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계좌번호 알려달라. 아니라고. 일단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게 먼저라고 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길숙 성우님이나 또 다른 성우님들 있잖아요. 송시 성우님도 있고 뭐 정준 성우님도 있고 네 그분들이 먼저 저를 만났기 때문에 기회를 조금 더 만들어 놓은 상태죠. 이분은 대기업에서 근무도 하고 자기가 또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탁 생각해서 딱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이 과정 마무리한 다음에 하라고 좀 보류해 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낭디꿈의 붐이 일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즐겁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되겠죠. 낭독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은요. 116페이지 여기 접어놓으신 분 있나요? 접어놓으신 분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한다고 했었는데요. 네네, 해주세요. 네네. 몸짓 115쪽에서 몸짓을 사용하라. 강조를 위해서 제스처를 사용하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116쪽에 가면 두 번째 줄에서 몸 전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얼굴 표정, 팔과 손의 동작, 그리고 몸의 위치를 등을 포함한다. 사회 가학자들은 청중은 당신을 보고 있거나 당신의 얘기를 듣는 어떤 누구라도 당신의 말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로부터 더 많은 이미지를 얻는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접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둥글게 한다든가 이런 게 그것도 자연스러우면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냥 딱 서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할 때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둥글게 뭐 이런 표현할 때 그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화이팅. 낭독 파이팅. 그리고 해숙성우님 하루에 30분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낭독 좀. 네. 지금도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져야죠. 그죠? 아멘. 네, 좋아요. 그리고 1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얼굴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내죠.
눈썹, 목, 입, 눈이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청중들은 내가 하는 행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대로. 그래서 당신의 몸짓 언어는 당신이 하는 말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밑에 줄 보면 무언가를 말할 때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무언가를 말할 때는 팔을 넓게 펼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뻑뻑하지만 적절한 이익을 남깁니다 라고 말할 때는 작은 것을 가리키는 손동작을 한다. 전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연습하고 자신의 제스처를 관찰해야 한다. 내가 많은 것을, 큰 것을 할 때는 제스처를 크게 하고 내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제스처를 작게 하고 근데 제스처를 또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혼란스럽게. 그럼 정신이 없어 또. 그죠? 적당하게 하는 게 좋고 또 계속 그냥 이렇게 앉아서 제스처 없이 말만 하면은 보는 사람은 어때요? 지루해. 지루하고요. 딴 생각하고 아 이거 언제 끝나 나가지도 못하고 줌에 들어왔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속 터지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116페이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아이고 너무 귀엽네. 네. 자, 117페이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빈틈이 없고 민첩한 자세와 얼굴 표정이나 몸짓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어디서 나와요? 빈틈 없고 민첩한 자세, 민첩한 얼굴 자세와 표정, 몸짓 언어를 사용하는 몸짓 데서 언어를 나온다. 활용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발표해 주실 분 없으세요? 발표하신 분이 또 발표 같이 나누어 주셔도 돼요. 내가 발표했다고 해서 큰 글 하는 것이 아니라 것 같아요. 내가 또 느낀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나눠주시면 돼요. 저요. 저요 하는 것보다는 110초. 여기에서 김희진이요 이렇게 해주면 김희진이요.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데 저요 하면은 제가 누구인지 놓칠 수가 있죠. 네, 감사해요. 118쪽. 118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네, 이 단락의 제목은 저음은 듣기 지루하다이고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당신의 말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음조의 변화를 주거나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 음량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넘어가서 119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내용을 전달할 때 변화를 주면 내용의 의미와 효과는 더 커진다. 당신이 밋밋하고 단조롭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듣는다. 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자기 쉽게 만드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 단조롭게 한 톤으로 계속 읽어 나가시면 아이들이 금방 숙면에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 음조에 또 음량과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내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집어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0쪽으로 넘어갈게요. 120페이지. 네, 120페이지는 제목이 볼륨을 높여라이죠.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계획하라. 아마 어디서 높이고 어디서 낮출지를 전체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목소리의 뭐 음량이라든지 톤을 계획할 수 있겠다라는 베이스인 것 같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주의를 끌기 위해 음량의 높낮이를 적절히 맞추어야 한다. 됐죠? 그리고 넘어가서 12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미리 발표하게 될 방에 가서 음량을 테스트해 보라.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 사이즈, 방의 높이, 또 청중의 수, 그래서 그 방이 꽉 찰지 아니면 좀 헐렁할지 등을 미리 파악해서 거기 가서 자기가 마이크를 써서 얘기했을 때 음량, 또 제가 생목소리로 마이크 없이 얘기했을 때 들리는 정도를 미리 파악하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다라는 포인트고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사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는 사실은 뭐 항상 낮게도 항상 높게도 뭐 얘기해서는 안 되고 높낮이를 조절하라라고 저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왜 여기서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뜬금없이 나온 건지 그 맥락이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강도 화이팅! 파이팅. 네,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건 1대1 대화가 아니라 스피치예요. 지금 120쪽에도 보면 2명 이상이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1대1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5명 이하일 때는 사실 저음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경험이 다른 책에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목소리는 중저음의 목소리, 호감 가는 목소리가 이선균 목소리 아시죠? 중저음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호감을 주고요. 여자들은 아나운서 목소리 톤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안녕하세요 최서린입니다.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안녕하십니까 최서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똑같은 어투이지만 똑같은 높낮이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치를 할 때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음보다는 고음은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낮게 말하라고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갖지 않은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확신에 차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중저음으로나 또 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켈리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듣기 싫어하는 윙윙거리는 목소리였고 지금도 그 사람의 강연 내용은 좋지만 스피치 할 때는 되게 많은 훈련을 받으라는 댓글들이 예전에 많았었대요. 그 이유가 켈리체 자신 목소리 톤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분이 낭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코소리 비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탁 터지는 너무 이렇게 딱 심금을 울려주는 그 포인트, 완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진 성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꾸 소리를 계획하라고 하는데 낮은 소리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 사실 1대1 대화에서 저는 제가 말을 할 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톤보다 3옥타브를 내려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도레미, 원래 저는 솔톤인데 최소한 미나 도까지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저는 청중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최대가 솔톤이에요. 저는 굉장히 음역대도 높고 더 높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높여라라고 했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목소리를 계획하라고 해서 저 자신한테는 메모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메시지를 줄 때는 저음보다는 중저음에서 조금 더 고음은 다들 지향해요. 지향이 아니라. 그래서 중저음의 목소리를 해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볼륨을 높여라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말하기에 자신이 없잖아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딱 2가지래요. 저처럼 톤이 너무 높고 스피드가 빠르거나 전달력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경우,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없고 톤이 낮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주고 이 작가가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강도 화이팅! 12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목소리를 낮춰서 이렇게 하는지 120페이지 보면 10명에서 15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작가가.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 커야 된다. 이게 1대1로 할 때는 뭐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우리가 그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청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내 소리를 낮춰서 말을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을 때 1대1로 할 때는 청중이 그룹인데 목소리를 낮출 수는 없죠. 그리고 미리 발표하게 될 방에 가서 음량을 테스트해보라 이랬는데 우리가 새로운 강의장에 갔을 때는 1시간 먼저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계획을 해서 가면은
길을 헤맬 수도 있고 강의장을 못 찾아서 막 허겁지겁 갈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1시간, 어떤 때는 처음 가는 길, 먼 길,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먼저 가요. 왜냐하면 장거리이다 보니까 더 헤맬 수가 있잖아. 가까운 거리보다. 그죠? 그래서 한두 시간은 항상 미리 가서 살펴보고, 어떤 때는 그렇게 시간을 여유 있게 갔는데도 딱 10분 전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전화가 막 올 때도 있어. 아, 네, 거의 도착했습니다. 뭐 이러고. 새로운 길은, 네, 험난합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 못 나눈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감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달.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전달 목차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상호주의 법칙이죠. 내가 베풀었으면 나한테도 돌아오는 거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나한테도 말이 함부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인식의 문제다. 유능함과 친근함이 최고라고 했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잡아라. 그리고 발표 장소를 장악해야죠. 그래서 자신감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선을 어떤 강사는 이런 말을 하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만 봐라. 아니면 그 사람의 이마만 쳐다봐라. 이게 잘못된 거죠. 골고루 봐야 되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몸짓 언어가 해당이 된다. 그리고 저음은 듣기 지루하니까 변화를 주라. 볼륨은 높이고 침묵은 금이다. 따다다다 가는 것보다 속도를 유지하고 쉼표에서는 쉬어야 되겠죠. 반박자를 쉬고 마침표에서는 한 박자를 쉬고 쉼 없이 가면은 듣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 우리가 낭독한 거 안 올리는데 낭독한 거 들어보잖아요. 어떤 사람 따다다다 가면은 숨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죠? 했는데. 적절하게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단어 과부하, 너무 많은 정보는 금물이다. 저도 이제 강의를 가면은 너무 많은 것을 다 주려고 그래.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것은 금물. 그리고 전문 용어 쓰지 마라. 까다로운 표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죠. 15분짜리 김민우 영상을 봤는데 아빠 10km를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5살짜리 아이도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면 이마트에서 아빠가 주차할 때 속도 천천히 가지 그게 10km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쩌면 아마도 이런 불필요한 수식어 이 말 나올 때는요 멈추세요. 제가 하다 보니까 멈추면 되더라고. 멈추면 잠깐 끊어주면 돼요. 그리고 비유, 놀라운 통계 자료와 유머. 우리가 웃음 치료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웃음 코칭을. 그래야 강의하는 사람은 그게 적절히 녹아나야 돼요. 사회 보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웃음 치료가 안 들어가면 안 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강의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무조건 재밌어야 돼. 재미있지 않으면은 그 강의는 파이예요. 청중을 많이 웃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를 남겨줘라. 음성 메시지, 이메일 보내라.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요점은 무엇인가? 시각적인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3장에 대해서 나눴고요. 4장은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질의응답. 5장까지의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발표할 부분은 기접기를 해오면 되겠죠. 이 마지막 장 질의응답 마무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지정도서가 뭐죠?
제가 소감 쓰는 동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소감 한번 나눠주세요. 텔레그램에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카페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내 성우님만 열심히 기록을 하고 다른 분들은 하지 않는. 우리 성장반 뭐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신입이 모범을 보여. 그죠? 김 대표님, 네. 다음 달 도서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 네.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 사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보영 성우님이 아무 말도 안 했네요. 화면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려.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순호 성우님 애기 보러 가셨는데 오늘 네, 느낀 점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을 드리는지 아시죠? 글쓰기 훈련을 이렇게 잘 시켜주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책 쓰기, 글쓰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언어를 나의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유수성우님, 오늘 어떠셨어요? 쓰고 있나요? 네. 한 문장에 아까 기록을 하면 말을 잘한다 그랬는데 작가들은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 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죠.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네. 우리 유수성우님도 한번 적어보세요. 책의 문장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것도 중요해요. 따라 쓰는 거. 무엇을 네. 써야 될지 모르겠다. 네. 책 속의 문장을 그대로 따라 쓰세요. 네. 네,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제가 오늘 어를 쓰면 안 되고 명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명문장을 만들었냐면 날씨는 못 바꿔도 목소리는 바꿀 수 있다. 이거 저희 다음 책의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날씨는 못 바꿔도 목소리는 바꿀 수 있다. 네, 이거 어때요? 괜찮나요? 감이 별로 안 오시나 본데요. 쓰기 바쁩니다. 제가 이 시간을 5분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데드라인이 없으면은 무진장 막 쓰잖아요. 5분 안에 그냥 한 줄을 써도 두 줄을 써도 괜찮아요. 그죠? 영어라면 네, 5분 지났어요. 제가 시계 맞춰놨죠. 그만 쓰세요. 네. 이 데드라인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우리 복면성우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이거 할 때 저 보세요. 이 타이핑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로 하면 돼요? 말로. 말로 하면 돼, 말로. 근데 내가 말로 쓰는 거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말로 쓰는 거 모른다. 텔레그램에. 그래도 배운 사람들인데 그거는 다 뭐. 나 손들었잖아. 나 몰라. 혼내지 마시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내. 끝나고 혼내지 말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냥 보면은 네,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이크만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음성으로 저기 네네네. 하다고. 그거 네네. 알아요. 네네. 하는 그쵸. 저기가 있잖아요. 다 배운 사람인데. 네, 좋아요. 다 배웠어도 잊어버리긴 하죠. 우리 이제 26일 낭독회를 하고 22일 날 정영택 정상카피가 와서 전자책을 쓰고 나서 수익화하는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자책 2권으로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오디오 크리에이터 과정 전자책 쓰기를 하려고 하다가 멈췄어요. 왜냐면 이 강의를 한번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전자책을 썼는데 그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2일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고 29일에는 그 남영아 대표라고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스가 뭐 4만 명이 넘죠. 그래서 수익 창출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인스타로 어떻게 저렇게 또 수익 창출을 하고 있나. 우린 똑같이 인스타에 올리는데 누구는 수백만 원을 버는데 어떻게 인스타그램이 돈이 될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네. 제가 이분도 여러 섭외를 거쳐서 네 모셨습니다. 어렵게 이번 달 기대됩니다. 꼭 들으세요, 여러분. 네. 인스타에 사진만 올려서 수익 창출이 안 되겠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쓰길래 어떻게 썼길래 이 돈을 벌고 있는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난성우님 자기가 쓴 거 한번 읽어주세요. 나요? 자기 실력도 늘죠. 저는 아주 나쁜 습관. 낭독을 하다 보면 정말 급한 성격이 나온다. 처음에는 복식호흡을 읽다가 3분도 못 가서 풀어진다. 생각 없이 그냥 읽다 보면 뭘 읽었지 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봐야 하는데 그냥 덮어버린다. 아주 나쁜 습관 고치자. 일요일이면 참석은 하는데 나에게는 내용이 없는데 대표님과 성우님들 나눔에 그랬었지. 끄덕끄덕 생각을 하고 이해가 간다. 일주일을 건성으로 낭독은 하지만 일요일은 나에게 꿀떡 먹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입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녹음해서 올리셨구만. 잘하셨네. 네, 저도요. 책을 혼자서 읽으면은 이렇게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근데 나눔을 통해서 저도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나.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또 이 소감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 거예요. 낭독 파이팅. 해숙 성우님. 네, 함께해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김영숙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책 한 권이 아니라 책 한 권을 씹어먹는 느낌으로 들으니 그게 배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온 단어는 1대1 상호 간에 친밀감이 존재하므로 굳이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둘 이상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음량이 높낮이를 적절히 맞춰야 한다. 10명에서 15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라면 더 크게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많은 청중들 앞에서는 이야기하는 경우라면 그보다 더 커야 한다. 낭독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5분 제한 시간을 주잖아요. 글 쓰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내가 느껴지는 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홍미성우님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홍미성우님, 눈이 많이 아프신가 보다.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이 화면상에서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내가 오늘 낭독 모임을 했으면은 나는 이러한 부분. 복난성우님, 해숙성우님 왜 늦게 들어왔을까? 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왜 김영수 대표님 6시부터 이게 하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을까? 이런 걸 적는 거예요. 내 느낌. 한 줄을 적어도 괜찮고 2줄을 적어도 괜찮아요. 인혜성우님. 오늘의 낭독 3장 전달에 대해서 했는데요. 많은 내용이 있고 뭐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 그런 데 대해서 그거 읽어보고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느끼긴 했는데요. 사실 다른 성우님들의 내용이 더 기억에 남아요. 또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해도 빠르고 공감도 쉽게 잘 됩니다. 또 사실 말을 생각 없이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무엇보다 남한테서 하게 될 때 어영부영하게 될까 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긴장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메모도 하고 적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로 앞에서 서서 이야기할 때는 꼭 뭐를 빼먹고 하더라고요. 내려와서 보면 아하 요 말 했었어야 하는데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이것도 노하우,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 내가 여유도 생기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시선 처리를 한다든지 또 말의 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런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경험이 없으면은 초점을 맞춘다든지 뭐 일단은 두려운 마음에 여러 가지가 다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은 낭독을 해서 내 발음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전달력 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쌓아놓고 이제 실전에서 경험을 쌓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낭독 화이팅! 낭독 파이팅. 파이팅. 맞아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이내성우님이 한 말대로 이 나눔하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건강독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독서도 그냥 읽는 것은 그냥 이게 다 읽잖아요. 근데 이게 나눔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건강해지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네, 사진 캡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가리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수컷이는 어떻겠지? 희진 성우님 책 없으십니까? 얼굴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얼굴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면으로 가리시면 돼요. 네, 이모티콘 안 붙이게. 아, 애기봐 너무 귀여워. 네, 오늘은 애기까지 독서 모임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애기가 어딨어요? 순우 여기 대표님의 얘기 애기 안 너무 왔어. 귀엽잖아요. 순우 성우님 애기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쌍둥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쌍둥이. 아, 이쁘다. 쌍둥이.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이 안 들려요. 이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말이 잘 안 들린다. 네. 네, 아이 보는 끝인데 고생하세요. 어디로 나가셨나? 좋아요. 우리 쓴 거 내가 이렇게 글을 썼으니까 자신 있게 읽으면 돼요. 저도 이게 막 준비를 해가고 이 말 하고 와야지 하는데 이내성우님처럼 다 잊어버리고 내려와. 잘했어야 되는데 다 누구나 똑같아. 전문가나 초보자나 똑같아요. 홍민성우님? 네.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제 8시 돼서 네. 나가시라고 캡처한 거죠. 네. 네, 스피치는 3분으로 결정된다. 3장 전달면에서 목소리 톤, 말하고, 뭐야,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는데, 말 잘하는 핵심, 몸집 사용해야 하는 이유 등을 내용에 대해 각자 경험과 받아들이는 내용을 나눔을 하였다. 적극적으로 발표는 못했지만 성우님들의 발표 내용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곱씹으면 나는 어떤가? 많은 피드백을 받는 것도 나의 발전이 될 것 같아 하루 30분씩 낭독을 하자.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 실천하자. 함께 해주신 성우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화이팅! 아이고, 홍민성우님? 눈이 잘 안 보니까 오타가 많네요. 네, 괜찮습니다. 하루 30분씩 낭독을 하자. 꼭 실천하자고 했으니까 네, 네. 매일매일 올리시고 못 올리시면 벌금. 네, 네, 알겠습니다. 벌금. 하루 안 하는데 10,000원입니다. 네. 그래야 억지로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른 분들한테는 안 하겠어요. 홍미성님이 이렇게 의지가 강하니까 하는 거예요. 의지가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응원을 해주죠.
네, 네. 네. 희진 성우님, 안녕하세요. 날씨는 못 바꿔도 말투는 바꿀 수 있다라는 김영숙 대표님의 다음 저서 주제에 좋게 들립니다. 땡땡, 뭐뭐는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장성이 높이 보아집니다. 그런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뭐뭐는 바꿀 수 있다 역시 땡땡 부분에 많은 걸 대체, 응용, 확장할 수 있어서 다재다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강렬한 의지가 보이는 문구라 힘이 전달됩니다. 낭독과 나눔과 글쓰기를 함께 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박수 파이팅. 화이팅! 자, 날씨는 못 바꿔도 목소리는 바꿀 수 있다. 보영 성우님, 보영. 이거 좀 점검을 받아보세요. 집에 컴퓨터 점검을 받으세요.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독서 8월 21일 독서 토론 후기. 스피치는 3분으로 결정된다. 2장 전달에 대해 네. 3장이죠. 3장 전달에 대해 토론하는 성우님들을 보면서 부럽습니다. 저는 노트북, 컴퓨터, 스피커가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어떻게 발표하기를 포기하고 듣기만 했는데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켜져 있는지 음수거 옆에 보면은요, 꺽쇠가 있어요. 꺽쇠 옆에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 이거 안 들려요. 대표님 혼자 읽고 있어요. 안 안 들려서. 들려요. 대표님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안 들려. 들리는데? 전부 다 안 들린다. 대표님 안 들려. 음소거 눌렀구나. 대표님 안 들려요. 음소거를 줄여놨나 봐요. 그 소리도 안 들리시나 봐. 예. 들리죠? 네, 네. 지금 들려요. 아, 이거 테스트 하느냐고 제가 또 보영 예, 그래서 그래 안 들렸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한 줄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보영성우님 파이팅. 우리 보영성우님이 60이 넘으셨는데 뭐 50대, 40대처럼 완전 이쁘게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인데. 양평 가면 한번 만나고 들어오세요. 자, 이 밑에 황낭은 누구죠? 황보영, 황낭. 아, 이거 같은 거구나. 아, 네. 좋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네, 하나 지우도록 할게요. 제가 헷갈렸으니까. 자, 우리 서린 성우님. 음소거 해제. 2023년 8월 20일 일요 독서 모임 스피치는 3분으로 결정된다. 본 것. 작가가 말하는 18가지의 전달 방법의 시작은 상호주의의 법칙, 즉 인간의 감정은 전염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주영 성우님의 꾸준한 낭독, 김봉란 성우님의 변화하고자 하는 열정, 김희진 성우님의 적극적인 모임 참여, 그리고 박순애 성우님의 똑부러진 발표를 볼 수 있었고요. 깨달은 것은 어떤 대화를 하든 유머를 사용하고 목소리의 톤에 변화를 주어 몸짓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대화를 매끄럽게 이끌어 가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강의의 유머와 몸짓이란 말이 빠졌네요. 유머와 몸짓을 몸 제스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양평 오시면 멋진 커피숍에서 차 대접한다고 하니까 한 번씩 오시고요. 우리 정순 성우님도, 순애 성우님도, 주영 성우님도, 네, 한 말씀, 우리 어려우시면 우리 유수 쌤이,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말이든 네. 어, 어, 아까 뭐지 한 문장에 7번씩 읽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한 문장에 10번씩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가 네, 음의 고절을 생각해서 그렇게 읽으라고 한 거죠. 네. 네, 우리 단어도 바꿔가면서 읽어요. 읽을 때 단어도 바꿔요. 아니요, 그대로 할머니가 읽으세요. 강조점을 그대로. 줘야지. 그대로. 단어까지 네, 바꾸면 읽기 너무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네, 읽으시고요. 우리가 미술 네. 셀카 미션이잖아요. 8월 달 미술 셀카 올리세요. 누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먼저 올리셔야 되고요. 8월 달 스피치는 3분으로 결정된다. 이거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이영춘 교수님을 다시 한번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 10월에는 인생의 태도. 여기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11월에는 설득의 심리학. 12월에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독서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카페에 가서 카페 한번 잠깐 바쁘신 분은 스토리만 경청하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는데 카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내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성장반 전멸이죠. 전멸. 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전멸이죠. 네, 초급반 우리 이내 성우님 인해 성우님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죠. 이내 성우님 제가 다음 달 10,000원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잊어버리면 미리 예약을 해놓으세요. 독서 모임 10,000원 할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